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니스토리입니다.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이 정부로부터 확정 발표가 나왔기에 급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하여 국민 전체에 주는 것이 옳다, 내지는 피해를 많이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 지급이 맞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오늘 9월 10일 오후 현재 정부의 긴급 발표를 보니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레포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차분히 앉아서 지금까지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그냥 단편적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유튜브에도 많이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정부의 최종 지원금 내지는 추경 예산에 관한 사항이 오늘 확정되었기에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4차 추경 예산, 즉 다시 말씀드려 2차 재난지원금의 최종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첫째, 전국민 지급 대상이 아니고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두 번째, 지원을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세 번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4대 패키지 프로그램이 오늘 마련이 되었습니다. 4대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4차 추경 예산의 지원 규모는 7.8조 원으로 알려진 바보다는 조금 그 금액이 늘어났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원 대상이나 그 내용에는 코로나19가 7월 8월 들어 다시 재확산하면서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집중되었기에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그리고 생계 위기를 넘어가는 분들, 그 다음에 요즘 학생들이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는다,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부담이 가구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번 발표가 나왔고요. 크게 이제 네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긴급 피해 지원, 다시 말씀드려 평상시보다 매출이 감소해서 아주 고민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1번이고요. 2번은 긴급 고용 안정으로서 실직 위험이 있는 계층들을 구조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3번은 이제 긴급 생계 지원으로서 실직이나 휴폐업 등에 따라서 소득이 감소된 가구를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긴급 돌봄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휴원 휴교에 따라서 육아 부담을 겪는 학부모들을 위하여 적지만 그래도 재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원의 지원 기간은 올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는데, 지급은 이미 알려진 대로 하여튼 추석 전에 가능한 빨리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원은 알려진 대로 국채로서 7.5조 원 하고, 약간의 중소기업 진흥 채권으로 3천억 정도가 들어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차와 다르게 신속하게 사업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의 부담이 없이 국고에서 전액 10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4대 패키지 지원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중점 사항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규모는 총 7.8조 원이고요. 투자 내용을 보면은 크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지원 피해 지원 패키지에 3.8조 원, 총 377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는 1.4조 원으로서
119만 명. 세 번째,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는 4천억 원, 89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 등은 2조 2천억으로서 아동 특별 돌봄에 532만 명, 그 다음에 이제 13세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요금 2만 원, 한시적이지만 2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총 4,64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소상공인의 새희망 자금이라는 한시적인 일종의 펀드를 만들고요. 폐업 점포들이 재도전했을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경영 안정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직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계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구들을 긴급 생계 지원하는 패키지 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아동의 이제 특별 돌봄이나 이동통신 요금 지원 같은 경우는 전 국민 지급 대상이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정부가 국민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물론 뭐 만족할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동통신 요금을 지원하는 그런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정부의 발표가 난 이후에 각계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환영을 하지만 1인당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의 돈으로는 지금까지 피해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것을 회복하기에는 역시 태부적이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전 국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관계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쪽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고, 과연 이제 추석 전에 이제 이만한 자금을 제대로 이제 풀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별이냐 전국민 지급이냐에 대하여 비록 며칠 전이지만은 일단은 현재의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한테 서로 많은 피해가 가중되고 더욱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실시되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찬성은 반대보다는 거의 2배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지급 대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선별적으로 지급하자가 한 50% 언저리, 그 다음에 전 국민을 줘야 된다는 것도 오차 범위 내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 여론은 전 국민 지급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상당히 고생을 하면서 만든 재난지원금 지급은 일단 2차는 정부 원안대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여지는 상당히 다분하기 때문에 정부는 공정한 지급 원칙을 세우는 동시에 약속한 시간에 쫓겨서 혹시 하려고 했던 프로그램들의 빈틈이 생기지 않나, 이런 쪽들을 한 번 더 잘 챙겨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받지 못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불평불만이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챙기는 배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일에 코로나가 지연되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시에는 이번에는 반드시 전 국민 지급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발표된 4차 추경 예산 그리고 제2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